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결정 하루 만에 여당에서 종전선언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아 오늘 밤 유해 봉환식이 거행됩니다. 경기도 안산 유천에서 일명 햄버거병 의심 환자 14명이 나왔고 이 중 5명은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유천에서는 어린이 등 100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수의 도움을 받은 그림에 덧칠을 해서 판매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에 있어서 제3자의 보조를 받았는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 정규직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17 대책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길 하나 사이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규제에서 비켜간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가 며칠 새 1억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동족의 비극 6.25 한국전쟁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이 전쟁은 진행형입니다. 휴전일 뿐이죠. 여당이 오늘 종전, 즉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입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평화체제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종전선언 재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결정이 있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건데 민주당 관계자는 종전선언에 물꼬를 터놓으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정전협정 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종전선언보다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과 적성을 치고 워킹그룹의 족쇄를 풀고 나오든지 해가지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일본 신문과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전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노동신문입니다. 이 전쟁의 위험은 여전하다며 우리 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하며 압박하자 북한은 원산 갈마 비행장에 전투기 40대를 집결시키며 맞불 시위를 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인공위성이 포착한 북한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입니다. 비행장 남서쪽 주기장 주변에 미그 21, 미그 17 등 전투기 26대가 서 있고 터널형 경납고를 연결하는 도로에도 미그 전투기 10여 대가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전투기 40여 대가 모여 있는 건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비행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내부 결속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강원도 원산은 미군이 휴전 2분 전까지 폭격을 했던 곳으로 6.25 전쟁 당시 평양과 함께 폐허가 됐던 도시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주민들의 적개심 고취에 나섰습니다. 저절에 꽃차목했던 3년간의 조선전쟁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자들과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 사설을 통해 지금 적들은 우리가 6.25를 잊고 마음의 탄계를 늦추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어젯밤 담화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거론하며 남조선 국방부의 때없는 실언 탓에 북남 관계에서 더 큰 위기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전쟁은 참혹하지만 그래도 우린 이겨야 했습니다. 16살 깎아머리로 참전했었던 우리 소년병, 끝내 북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의 후손들, 감히 영웅이라 부를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황하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침략은 어린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만 14세에서 17세밖에 되지 않은 깎아머리 중학생들도 소년병으로 펜 대신 총을 들어야 했습니다. 올해 86살의 이경종 씨는 아직도 70년 전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인천 상업중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6살, 무거운 총을 메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낭떠러져서 떨어져가지고 그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 허리 다친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파. 이렇게 참전한 소년병은 2만 9천여 명. 당시 한 개 사단이 7, 8천 명이었던 만큼 3개 사단에 해당하는 병력입니다. 그러면 6월 25일 하루만큼은 10년, 100년이, 1000년이 지나도 그때 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그 어린 아이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라고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날이었으면 해요. 지난 2004년 탈북한 이봉남 씨.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탄광에서 40년 넘게 노역하다 북한에서 생을 마감한 국군 포로 아버지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직업에 대한 선택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이 그래서 무조건 국군포로 자식은 졸업하면 탄광 들어간다. 아버지 따라 지하막장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한 20년을 놔두고 그 해도 못 보고 살았어요. 유엔 군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 2천여 명인데 지금까지 조국으로 돌아온 인원은 9천 명이 채 안 됩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유치원에서 100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신장이 크게 손상돼 투석을 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원인이 아직 안 나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음식 위생에 특히 민감해야 할 때라 걱정입니다. 먼저 이다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14명이 발생한 겁니다. 햄버거병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덜 익은 고기나 상한 채소를 먹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14명 중 5명은 심장이 크게 손상돼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유치원에선 지난 16일부터 원생 상당수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유치원도 사흘 만에 폐쇄됐습니다. 원아와 교사, 가족을 포함해 지금까지 100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배식 이후 얼려서 보관해야 할 음식들이 일부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10일부터 15일까지 총을 한 7, 8개가 있어야 되는데 간식들이 몇 개가 6개인가 누락니까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닐 수. 안산시는 일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치원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교실과 조리시설, 화장실에서 104건의 검체를 채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의 발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배에 뚫린 구멍엔 긴 호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문제의 안산 유치원에 다니던 이 아이는 식중독 증상 이후 급격히 신장 기능이 악화됐습니다. 평생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다는 소견에 부모는 생업도 포기한 채 아이 간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확률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여 아이들 지금 병간호에 매진하고 있는. 성인의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도 별 증상 없이 호전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노약자의 경우 용혈성 요독 증후군 같은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환자의 절반 정도가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투석 치료를 한다든지 빈혈에 대한 수혈을 한다든지 심각한 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2016년 당시 4살 아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3년 넘는 법적 공방 끝에 맥도날드 측과 어린이 가족은 보상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좀 빼달라. 40대 남성이 이렇게 요청하는 주민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5살 배기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대형 SUV 차량이 세워져 있고 옆에선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벼랑간 SUV 차량 주인이 다른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듭니다. 주변에서 말리자 이번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그제 오전 8시쯤. 피해 남성이 주차 공간 앞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해 남성 차량은 이곳에 주차돼 있었는데요.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을 옮겨달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자마자 내가 차를 왜 빼? 그 다음 계속 폭언을 하셨어요. 너 차 부셔버리겠다고? 차 부셔봐라. 라고 했더니 다가와서 머리를 잡고 흔들고. 당시 피해 남성 옆에는 5살 딸과 돌도 안 지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맞는 모습을 본 아이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섭다. 아빠 소리 질렀다. 아저씨가 무서웠다. 엄마 울었다. 나도 울었다. 더 이상 말을 잘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은 가해 남성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자녀들 앞에서 폭행하는 제주 카니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자꾸 아이들한테 왜 이러는지요. 이 초등학생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다 5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냥 시끄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는 흉기로 위협됐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공원 놀이터에서 남자 어린이가 공놀이를 합니다. 갑자기 파란 점퍼를 입은 50대 남성이 남자 어린이에게 다가가더니 킥보드를 던집니다. 이후에도 어린이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잠시 뒤 머리를 감싸진 아이를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겁에 질린 어린이가 도망치자 공원을 빠져나와 뒤쫓기 시작하는 남성. 남성은 달아난 어린이를 찾으려고 공원 주변을 배회하며 자신을 제지하는 시민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위협도 가했습니다. 갑자기 시끄럽다고 던진 거야. 그 킥보드를 애한테. 남성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야 멈췄습니다. 난동을 피운 남성이 붙잡힌 주택가 골목입니다. 아이들이 있던 공원에서 200m 넘게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서 2분 가까이 몸싸움을 벌이던 남성은 경찰관 3명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남성에게 맞은 초등학생은 머리와 팔 등을 다쳤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한 일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가족은 남성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낮에 칼을 소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것도 제일 작은 어린아이를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벌을 가해줘야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예방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경찰은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남성을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정말 술이 원수입니다. 잔뜩 취한 운전자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잇따라 사고를 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느린 속도로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앞부분은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춘 차량.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비틀대며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도로 한가운데 방치된 차량 탓에 주변 도로에 정체가 빚어집니다.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 여기서 길에 나가서 차가 움직여서 가야 또 빠져져. 부산 해운대의 어린이집 앞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0시 반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인도턱과 승합차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남성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100여 미터를 더 달리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미터도 못 가고 길에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치료를 받다 이를 발견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수준이 0.204%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전날 저녁부터 사고 직전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나기 전 아이들이 어린이집 등원을 모두 마친 상태여서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인명피해가 없어서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에선 초등학교 부근 스쿨존에서 5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바 있습니다. 또다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서 아이들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참 시끌벅적했던 그림이죠. 이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 논란이 오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조영남 씨가 조수가 그린 걸 자기 작품인 양 팔았다며 유죄가 나왔었죠. 2심은 조수가 도안은 줬지만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미술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는 사법부가 아닌 전문가들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향후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칠 오늘 판결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제작해 자신의 작품으로 팔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덧칠한 작품 21점을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4년 전 기소됐습니다. 사기냐 관행이냐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지난달 공개 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시키고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대법원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 관행이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여부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또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그림을 사들였고 당시 위작이나 저작권 시비가 없었던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들이 조 씨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오해해 그림을 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미술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여 구매한 사람에게 법률가가 속았다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며 이번 판결에 사법 자제 원칙을 존중한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술 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조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작품의 저작자가 누군지는 이번 사건에서 밝힐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지난해 많은 여성을 불안하게 했던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던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법원은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는 30대 남성. 여성이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자 남성은 주변을 오가며 문을 두드리고 전자식 잠금 장치까지 열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행동을 놓고 검찰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앞선 1, 2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주거 침입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성폭행 고의가 있었다거나 성폭행 시도를 한 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여성의 연락처를 받으려 했다는 남성의 변명이 공색하지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앞선 재판들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성폭행 일어난 후에야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무죄라는 것도 약간 어이가 없을 뿐더러 불안감이 시달릴 것 같은데. 남성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는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지난달 석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운행을 지연시킨 여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은 하지만 인권 탄압을 당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의정부로 향하던 전동차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7분 동안 구로역에서 운행을 지연시킨 여성. 다른 승객과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더니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틀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난 여성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난동 피운 것을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에 여전히 당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난 뒤 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온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성은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저 고혈압이 있어서 분명히 못 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뺐더니 그 좌측에 있던 여자가 너 내릴 때까지 내가 역마다 신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주변에 과잉 반응한 부분에 대해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인권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인권 탄압이잖아요. 법원은 여성이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건강상 이유가 있다고 진술했고 앞으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다짐한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취준생과 무관하다는 발언 등이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덕순 대통령 일자리 수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정성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또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죠. 취업 준비생들과는 무관한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러실 수 있고. 이모경 민주당 의원이 어제 초선 의원 포럼에서 젊은 세대들이 보여주기 좋은 일자리만 찾는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채용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합니다. 비정규직인 사람이 알바를 왔다 정규직으로 이제 고용이 되는 게 좀 약간 문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기회가 뺏기는 기회를 앗아가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도 못하고 그냥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당은 조국 사태 당시 아빠 찬스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이번에는 대통령 찬스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원이 많아지면서 학원생들을 등하원시키는 학원버스 운전기사들이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몇 달째 일을 쉬는데도 실업급여나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김재혁 기자가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12인승 미니버스로 학원 수강생 등하원을 시켜주는 일을 하는 심재식 씨. 코로나19 여파로 학원이 사실상 석 달 가까이 일감이 끊겼다가 최근에야 겨우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임금 무노동으로다가 학원에서는 한 푼도 주지도 않고 집사람은 제가 병원 한 달에 병원비가 돈 100만 원씩 요양병원에 병원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수개월째 학원에서 받는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실업수당을 받는 건 꿈같은 얘기입니다.
제대로 4대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걸 안 해주니까 원장들이 그런 걸 안 해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힘들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몇 달을 기다리다 끝내 고용계약이 해지된 학원버스 기사도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번 달도 연기, 다음 달까지 연기, 이런 식으로 통보만 해주고 50만 원이 넘거든요, 한 달에. 학교 통학버스 기사들 역시 학원버스처럼 위탁계약이나 지입차량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특수고용직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수입이 준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는 생계대책 마련하라! 전국 셔틀버스 노조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지입 방식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 기사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코로나19로 면세품 재고가 쌓여서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풀린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오늘은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장맛비에도 새벽부터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현장에 조현선 기자도 다녀왔습니다. 쏟아지는 장맛비에도 백화점 외벽을 따라 고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번호편 1번 빨리 오요. 새벽 6시요. 제 여기는 벌써 몇 번을 갔을 건데 서울에서 그 명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오늘. 네, 현재 시각 오전 10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영업 시작 아직 30분 이상이 남았는데요. 저도 사실 번호표를 받아보려고 줄을 설까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을 30에서 70% 저렴하게 판매해 득템하고자 몰려든 겁니다. 백화점 입장이 시작되고 고객들은 진열된 100여 개의 제품을 구경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온라인 판매처럼 여권이나 여행 티켓 확인 절차가 필요 없고 구매 개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붐비는 현상을 막기 위해 한 번에 20에서 30명만 20분간 쇼핑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어렵게 물건을 구입한 고객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하지만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입장조차 못한 고객들은 애가 탑니다. 401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죠. 오전 11시 20분 준비된 700개의 번호표는 동이 났고 급기야 마감 안내표가 붙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총 5억 4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 예상 매출 80%를 달성한 겁니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노원과 아울렛 기흥, 파주점에서 동시에 시작됐으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친구의 장례식장, 변호사가 나타나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써니 멤버들이시죠? 유언장 집행하려고 왔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죠.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집무실 금고에서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20년 전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서명은 있지만 법적 요건은 못 갖춰서 법적 효력은 없다는데요. 유언,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법은 유언의 방법으로 자필로 쓰거나 녹음을 하거나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등 5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쓴 자필 유언장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름과 주소, 그리고 내용, 날짜, 날인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주소인데요. 2005년 재산을 아들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쓰고 사망한 A씨. 이 날짜에 날인까지 했는데 재판에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암사동에서라고만 썼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 정도는 들어가야지 특정이 됐다고 봅니다. 날인도 마찬가지죠. 123억 재산을 남기고 전한 사회복지가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지만 날인이 없어 무효 처리됐는데요. 이 날인은 지장, 도장 모두 가능하지만 서명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녹음에 해당돼 가능합니다. 먼저 동영상 촬영 시에는 유언 내용은 물론 이름과 날짜를 모두 말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유언자 서상희입니다. 영상이라고 혼자서만 촬영해서는 안 되는데요. 1명 이상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도 이름과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다음 주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도 사망자 수도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초기 진원지였던 뉴욕주가 아니라 남부 지역이 문제입니다. 이 한숨 돌렸던 뉴욕주는 이제 감염자 유입을 막느라 비상에 걸렸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지하철역 입구 앞. 직원들이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나눠주고 승객들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미용실도 가림막을 갖추고 거리두기를 지키는 등 코로나19 초기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는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 신규 확진자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e were like starting just to come out little by little, like everyone, it was, like coming back to their lives. 그러자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은 플로리다 등 9개 주에서 온 방문자에게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If you are violating the quarantine, you can be subject to a judicial order and mandatory quarantine. You could have to pay the costs of quarantine. 남부 선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감염자 유입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도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최다 확진자 수를 갱신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 최대 놀이동산인 디즈니랜드가 다음 달 놀이동산을 재개장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결국 연기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하루 신규 환자가 3만 4천 명 넘게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정점이었던 4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뉴저지에 있는 골프장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자신은 민간인이 아니라며 격리 조치를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주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중국에선 올해도 대규모 개고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 개 10,000마리가 도축이 된다는데요. 이 코로나19로 동물 감염에 예민한 시점이라 더 논란입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시장 안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多人买啊，31块钱一斤。 상점 내부로 들어가자 개들이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야외 식당도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这间店客人已经全部坐满，没有空的台。荔枝配狗肉也是我们这里的一种习俗。 중국 남부 위렌시는 매년 6월 더위에 허약해진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열흘간 개고기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축제를 찾는데 이때 10,000마리의 개가 도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박쥐와 뱀 등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개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억 명에 이르는 중국에서도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개를 식용하거나 도축하는 가축에서 제외시키고 반려동물로 분류했습니다. 아울러 선전시 등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개고기 소비를 금지했지만 12년째 축제를 이어온 위렌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Can be a breeding ground for the outbreak of pandemic. And also China has the second largest number of rabies in the world. 중국 내에선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개고기 축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태국에서 코로나19로 사라진 관광객들의 빈자리를 원숭이들이 점령했습니다. 이 도심의 폭군으로 돌변한 원숭이들, 보시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면석 기자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가득 채운 유인원들.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됐습니다. 원숭이 무리가 교차로를 점령했습니다.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사이 원숭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엉겨붙어 싸우기도 합니다. ก็ต้องอยู่ในกรงถ้าเราไม่มีกรงเราก็อยู่ลำบากเพราะว่าลิงจะเข้ามาตลอด 차도뿐만 아니라 보행자용 인도까지 원숭이들 차지가 됐습니다. 남의 집이나 상점에 들어가 식품과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빈번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ก็อย่างจระเข้นี่เอามาตั้งไว้แล้วมันก็กลัวแม่เข้าและอย่างก็มีหัวเสือ 코로나 사태 전까지만 해도 태국 롯부리의 원숭이 떼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아주는 지역 명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뚝 끊기고 먹이까지 부족해지자 원숭이들은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빈 건물을 차지하고 다른 동물은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การวางแผนในการตรวจนัดการจับการเฝ้าระวังถ้าประมาทก็เหมือนเมื่อกี้เผลอปุ๊บก็โดดใส่ 문제가 커지자 결국 당국이 나섰습니다. 개체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 불임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ทำหมันโดยการตัดท่อน้ำเชื้อกับท่อน้ำรังไข่เนี่ยจะเป็นการทำหมันที่ถาวรนะคะส่วนการฉีดไม่ว่าจะฮอร์โมนหรือยาคุมเนี่ยมันยังไม่มีงานวิจัยมาแน่ชัดว่าฉีดแล้วเนี่ย 앞으로 2달간 최대 500마리를 잡아 불임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사람만큼이나 동물도 살기 힘들어졌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면석입니다. 구남도 역사 왜곡 논란에 빚고 있는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가 뒤늦게 내부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역시나 왜곡된 증언들로 가득 꾸며져 있었는데요. 일본 관람객은 우리 취재진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구남도 관련 역사관인 산업유산정보센터는 내부 촬영을 금지시키는 등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아 공개 당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센터 측은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 영상 공개를 열흘이나 끌었습니다. 내부에서 가장 공을 들여 전시한 것은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가 있는 구남도 하시마 섬으로 7개의 대형 스크린에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구남도 주민 및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코너도 크게 마련했는데 당시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도 전시하는 등 5년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과 달리 강제징용은 없었고 조선인 차별도 없다는 증언들로 꾸며졌습니다. 朝鮮人ということで指さされたり陰口叩かれたりはそういうのはほとんど信用づけ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현장에선 우익 성향으로 보이는 관람객들도 한국 취재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센터를 취재하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와 취재진 촬영을 막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의 구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는 등재 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더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世界遺産情報センターにある証言映像は客観的な一時資料です。 다음 주 열릴 예정이던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회의가 재개될 때까지 여론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며칠 새 바로 옆 동네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씩 훌쩍 뜁니다. 길 하나 사이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실생활권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6.17 대책 발표 직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7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6.17 대책 발표 이후 매매 호가가 억 단위로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가격 호가가 오르고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게 지금 국가들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왜냐면 지금 시간 발표한 집주인들이 그게 오르는 거예요. 신천동은 잠실동과 달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쏠리는 겁니다.
집주인들은 물건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조금 기다리겠다 이렇습니다.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풍선 효과가 빠르게 퍼지는 겁니다. 토택 허가구역은 아니지만 잠실동 근처의 신천동의 잠실 권역에 속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일부 풍선 효과가 발생된다. 뿐만 아니라 김포와 파주, 천안 등 규제를 피한 경기도 지역 집값은 일주일 만에 대폭 뛴 걸로 조사됐습니다. 21번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요즘은 감염 우려 때문에 식당에 가면 실내보다 통풍이 잘 되는 바깥 자리 찾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야외 영업을 허용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금지한 곳도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청계산 인근에 있는 음식점 앞 마당에 테이블과 파라솔이 가득합니다. 점심시간에 찾아온 손님들은 주로 바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야외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마당에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지자체 지침을 따르고 있는 음식점들은 매출이 떨어졌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뭐가 나쁘다고 심지어 식도 만드는데 거기다가 차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있는데 안 오려고. 반면 한시적으로 야외 영업을 허용한 지자체의 음식점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경기 안양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야외 영업을 허용했는데 음식점들은 숨통이 트인다고 반깁니다. 기분 좋죠. 주간에는 거의 확 차거든요. 때문에 한 15%에서 20% 도움이 되죠. 야외에서는 다 트여 있으니까 더 좋아한다고. 청계산 인근 지자체들마다 야외 영업 허용 여부가 제각각인 겁니다. 성남시는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우려되고 1층 음식점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한시적인 허용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농사꾼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냥꾼인가 본데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박 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하고 사단법인 허가도 취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이 지사는 바로 신천지 본부에 가서 신도 명단을 찾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버텼습니다. 박 시장은 차근차근 일을 하는 농사꾼 같고 이 지사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냥꾼 같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사냥꾼. 이 지사가 코로나 국면에서 인기를 끌긴 했죠. 그런데 이 지사가 도발 아닌 도발을 했어요. 네, 이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 즉 본인이 한 정책들은 눈에 띄고 박원순 시장이 한 건 눈에 안 띈다. 이런 취지입니다. 뭐 들으면 이 박 시장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또 시민운동가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다 보니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정책을 두고서도 이 두 사람이 최근 사사건건 대립을 하고 있죠. 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이 지사가 전국민 기본소득을 밀자 박 시장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도 박 시장은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엄포나 쇼다, 지금은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관심은 역시나 지지율일 텐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네, 여론조사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 지사는 지지율 12%로 2위를 기록했고요. 박 시장은 1%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꽤 많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거든요. 당내에서는 박 시장 입지가 더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네.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작심하고 윤석열 총장을 저격했습니다. 네, 추 장관은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당시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배당했고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추 장관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검찰총장과 함께 잘 해보라고 했는데 이 유 추 장관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6.25 70주년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6월 25일은 어떤 날로 기억될까요? 유주은 기자가 탈북민 유튜버들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져요. 북한군 밥그릇 이 정도 크기입니다. 왜 그렇게 깨작깨작 닿나요? 밥량을 많게 보이기 위한 거죠. 탈북민인 걸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청년 유튜버들입니다. 군인으로 최전방에서 복무하다 DMZ를 넘어 탈북한 김강유, 정하늘 씨. 북한군 시절 6.25는 미제 침략에 맞선 민족 해방전쟁으로 집중교육을 받는 날로 기억합니다. 먼저 더벌 굴었지만 우리가 그걸 다 진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6.25 때는 계급교양 같은 걸 많이 합니다. 하지만 탈북 후 정반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국정원에서 그랬었거든요. 거의 뭐 우울증이 올 정도로 이게 여지껏 배웠던 게 다 거짓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허무했던 것 같아요. 6년 전 고등학생 때 탈북한 강나라 씨는 6월 25일을 엄숙한 날로 기억합니다. 웃거나 그런 날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만큼은 생일 파티를 못해요. 주민들이 나가서 이제 뭐 꽃도 동상에 드리고 그리고 행사도 되게 많고. 남북이 다시 총부리를 겨눠선 안 된다며 자신들이 나서 조금이라도 그 틈을 좁혀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의 유튜브를 보고 북한을 알아가시는 분들인데 괜히 뭐 헛된 정보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이 좀 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오해의 벽을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허물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고.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그동안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분자의 탄생 과정, 우리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실시간 관측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성과는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황기락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쇠가 서서히 녹슬고 활짝 피었던 꽃이 시드는 자연현상. 모든 변화는 원자 배열이 바뀌며 새로운 분자가 생겨날 때 벌어집니다. 원자가 매우 작고 미세하게 움직여 지금껏 이런 변화의 과정을 알 수 없었지만 국내 연구진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 이 과정을 실시간 관찰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금원자 3개가 모여 분자가 될 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결합하는 모습을 천조분의 1초 단위로 새롭게 관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화학결합이 생성되었다고 하면 정확하게 각각의 화학결합이 몇 초에 형성이 되었는지 그 결과만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듯이. 이번 성공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복잡한 분자 구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면 치매나 파킨슨병의 원인 규명은 물론이고 신약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항암제가 어떻게 셀에 붙게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약효가 작용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도.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프로야구 SK의 염경엽 감독이 경기도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연패에 빠진 팀 상황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교대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SK 더그아웃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염경엽 감독의 모습이 보이질 않거든요. 선수 코치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두산의 김태형 감독도 달려와 걱정스럽게 지켜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성격이 좀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SK 염경엽 감독이 경기 중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올해 개막 직후 10연패를 당했던 SK는 최근 또다시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염경엽 감독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를 바꾸려 선수들이 애를 썼지만 오늘 더블헤더 1차전도 지며 SK는 8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잠실에선 키움이 김하성의 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NC는 선발 라이트의 호투를 앞세워 KT를 3대1로 이기며 30승을 선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장마 시작부터 세차게 내리던 비는 지금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내륙지방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만 내일 낮까지 조금 더 올 텐데 양은 5mm로 적겠습니다. 내일도 습도 높은 꿉꿉한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한낮에 서울 26도, 대전이 28도, 대구는 31도로 비가 오지 않는 남부 지역은 오늘보다는 2도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날이 흐려도 자외선 지수는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워낙 많아서요. 내일 오전까지는 내륙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 시야도 답답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일요일에 다시 북상해서 월요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예년과는 달리 며칠간 긴 비가 이어지는 대신 단시간에 집중호우 형태로 오겠습니다. 장마 기간에도 폭염 수준의 강한 더위는 아니지만 습도 높은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배 하나에 14,000명의 피난민을 실어 나른 기적.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인도적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이 흥남 철수가 가능했던 건 유엔과 국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사선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영하 30도 혹한에서 전우의 시체로 진지를 만들며 후퇴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10만 명의 피난민이 남쪽에 정착했고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들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을 할 때마다 용사들은 이렇게 답을 했다지요. 자유를 전해달라. 잠시 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장진호 정투용사와 다른 참전용사 147명의 유해 봉환식이 열립니다. 저희 뉴스특보를 통해 후손에게 전해주는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내일도 뉴스입니다.